저의 형이나 뭐 동생 같으면 가족인 거는 뭐 그냥 네. 당연히 이해가 가는데 그렇죠. 예를 들어서 뭐 처남이 이 100만 원 넘는 이 금품을 받았다.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? 100만 원 넘으면 다 그 처벌 대상이 되죠. 예. 예. 근데 100만 원이 안 되면 예. 그 같이 살아야만 아. 네, 처벌 대상이 되죠. 아, 복잡하군요. 그러니까 100만 원이 넘으면 네. 같이 안 살아도 처남이 돈을 받으면 네. 처벌을 받는 거고. 그렇죠. 100만 원이 안 될 경우에는 같이 살아야만 예, 과태료 네. 처분이다. 네, 네. 그러면 같이 살지 않는 저는 지금 처남이랑 같이 안 사는데 이렇게 같이 안 사는데 처남은 그럼 99만 원까지 받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네요. 그렇죠. 아. 그리고 근데 제가 이게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. 이 처남 자체가 처남이 가족이 처벌을 받는 건 아니고요. 본인이 제가 받는 네, 거예요. 본인이 가족이. 받는 거죠. 그래서 근데 이 부분을 국민들이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안 하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. 예. 근데 이 경우에 또 모르는 경우에는 괜찮습니다. 공직자가 알지 못한 경우는 사실 뭐 알지 못한 경우까지 처벌할 수 없으니까 알지 그렇죠. 못한 경우에는 괜찮은데요. 알고도 신고를 안 하면 처벌을 받을 수밖에 아, 없습니다. 예. 반드시 받게 된다 이거죠. 예, 예. 이 처남댁은 어떻게 됩니까, 그럼? 처남댁은 여기 이제 생계를 같이 하느냐, 같이 예. 사느냐 아니냐에 예. 따라서 기준이 또 어떻게 달라집니다. 달라지죠? 이제 같이 사는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기준이 적용이 네. 되고요. 근데 같이 살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 본인이 알기가 어렵지 않습니까? 네, 네, 네. 근데 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처벌 대상에 있어서 기준을 포함이 안 이게 됩니다. 굉장히 복잡해서 예. 그러니까 이제 이 처벌 기준에 있어서 저한테 처벌이 오는 것은 처남이나 처남댁이나 동등한 처벌이 된다는 거죠. 아닌가요? 처남댁은 예. 여기 법의 그 대상이 친족의 대상이 아닌 거 아닙니까? 아니라고 아니요, 그죠? 이제 생계를 같이 하느냐 아니냐에 예. 따라서 다른데요. 예.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혈족의 배우자 그리고 네. 배우자의 직계 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니까 처남댁은 안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, 그렇죠? 배우자의 네, 배우자의 처남댁은 직계 안 들어가요. 혈족도 네. 아니고 아. 배우자의 형제 자매가 네. 아니니까. 그럼 처남댁은 뭐 마음대로 받아도 예. 되는 예, 거죠. 예, 제가 아까 예. 말씀을 예. 잘못 드렸네요. 처남댁은 마음대로 받아도 되는 처남댁은 거죠. 네. 그 생계를 같이 예. 하느냐 아니냐고 상관없이 예. 이건 뭐 사실은 제 일인데 예. 저는 이 부인하고 이 장인 장모님을 이게 모시고 살아요. 이게 한 가족입니다. 이렇게 해서 아들하고 집사람하고 장인 장모님을 모시고 사는데 이렇게 되면 이 장인어른이나 장모님이 이 100만 원 넘는 금품을 받았다. 네. 이 경우에는 제가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? 그렇죠. 예. 확실하게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. 그렇죠. 네. 99만 원을 100만 원 받으면 넘으면. 어떻게 되는 거죠? 99만 원을 받으면 이제 그 부분은 직무 관련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네. 또 그걸 달라질 것 따져야 되는 같습니다. 거예요. 예. 과태료가 되죠. 예, 예. 직무를. 직무 관련성이 예. 있으면 과태료가 과태료가 대상이 되고, 되는 거죠. 예. 예를 들어서 뭐 이 장모님께서 남대문 시장에서 예. 친하게 지내시는 그 상인한테 뭐 기사 좀 내달라고 저한테 예. 청탁을 해가면서 99만 원을 주셨다. 예. 그러면 이제 제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 거죠. 그렇죠. 직무 관련성 있어요. 근데 그래서 저희 뭐 사람들이 99만 원짜리 명품백이 나올 것이다 이런 네. 얘기를 100만 네. 원을 기준으로 네. 하니까요. 네. 101만 원하고 99만 원하고 처벌의 그 기준이 굉장히 달라지니까 다르죠. 예, 굉장히 차이가 그래서 나니까. 예. 근본적인 문제는 예. 가족을 왜 넣어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느냐. 예, 예. 아주 사소한 걸로 처남이냐 처남댁이냐. 예. 그래서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? 그렇죠. 주는 입장에서는 예, 누굴 예. 줘도 마찬가지인데. 그렇죠.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죠. 이 가족을 빼야 됩니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가족을 그래서 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? 이 변호사님도 동의하십니까? 가족이 근데 사실은 전에 뇌물 사건 같은 데 보면 가족을 통해서 전달되는 경우가 작잖아요. 근데요. 예. 가족 아니라도 예. 친한 사람을 통해서 할 수 있고 예, 예. 네. 길은 얼마든지 있거든요. 네. 굳이 가족을 끊지 않아도 됩니다. 근데 좀 전에 저도 혼란이 생겨서 처남댁 네. 어떻게 하냐 그랬을 네. 때 저희도 혼란이 생겼잖아요. 네. 변호사님들도 이런 것처럼, 혼란이 예, 생기시는데 저희도 지금 혼란이 일반 국민이 생겨서 어떻게 하겠습니까? 처남은 네. 들어가고 처남댁은 안 들어가고 네. 뭐 처제는 들어가고 동서는 안 들어가고 또 처제가 같이 사느냐 안 사느냐에 네. 따라서 또 기준이 다르고 또 99만 원이냐 101만 원이냐 네. 따라서 기준이 또 다르고 이렇게 되니까요. 이런- 이거는 너무 네. 복잡해서 네. 이 법의 내용을 그리고- 사람들이 잘 네. 파악할 수 없으면 맞습니다. 이게 문제가 됩니다. 네. 왜냐하면 네. 법이라는 게요. 이 김영란법 같은 거는 정말 꼭 처벌을 하겠다는 그렇죠. 의도도 있지만 그렇죠. 어떤 게 있냐면 이게 재판 규범 행위 그 처벌 규범의 가치보다는 행위 규범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 이런 걸 사람들한테 알려주려고 하는 거거든요. 근데 행위 규범이 이렇게 복잡하고 네, 경우에 그렇습니다. 따라서 다 다르면 사람들이 이거 행위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명확하게 그렇죠. 기준을 갖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행위 규범으로서 역할은 전혀 못 하고요. 처벌만 자꾸 그러니까 처벌만 네. 양산하게 되니까 이게 좋은 법이 아니죠. 네. 이렇게 근데 이제 네. 범위가 이- 강범위 맞습니다. 아니에요. 제 사실 저 처가 있고 뭐 아들이 있고요. 이 장인 장모 계시고 뭐 아버지 어머니 그 형제가 있고
쳐도 뭐 처남 처제가 있습니다. 이게 예. 굉장히 대한민국의 표준적인 누구나 다 있는 비슷한 이제 이 가게인데 예를 들어서 이 저의 형이나 뭐 동생 같으면 가족인 거는 뭐 그냥 네. 당연히 이해가 가는데 그렇죠. 예를 들어서 뭐 처남이 이 100만 원 넘는 이 금품을 받았다.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? 100만 원 넘으면 다 그 처벌 대상이 되죠. 예. 예. 근데 100만 원이 안 되면 예. 그 같이 살아야만 아. 네, 처벌 대상이 되죠. 아, 복잡하군요. 그러니까 100만 원이 넘으면 같이 안 살아도 처남이 돈을 받으면 네. 처벌을 받는 거고. 그렇죠. 100만 원이 안 될 경우에는 같이 살아야만 예, 과태료 네. 처분이다. 네, 네. 그러면 같이 살지 않는 저는 지금 처남이랑 같이 안 사는데 이렇게 같이 안 사는데 처남은 그럼 99만 원까지 받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네요. 그렇죠. 아. 그리고 근데 제가 이게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. 이 처남 자체가 가족이 처벌을 받는 건 아니고요. 본인이 제가 받는 네, 거죠. 본인이 가족이. 받는 거죠. 그래서 근데 이 부분을 국민들이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안 하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. 예. 근데 이 경우에 또 모르는 경우에는 괜찮습니다. 공직자가 알지 못한 경우는 사실 뭐 알지 못한 경우까지 처벌할 수 없으니까 알지 못한 경우에는 괜찮은데요. 알고도 신고를 안 하면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. 예. 반드시 받게 된다 이거죠. 예, 예. 이 처남댁은 어떻게 됩니까, 그럼? 처남댁은. 여기 이제 생계를 같이 하느냐, 같이 예. 사느냐 아니냐에 예. 따라서 기준이 또 어떻게 달라집니다. 달라지죠? 이제 같이 사는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기준이 적용이 네. 되고요. 근데 같이 살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 본인이 알기가 어렵지 않습니까? 네, 네, 네. 근데 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처벌 대상에 있어서 기준을 포함이 안 이게 됩니다. 규정이 약간 좀 굉장히 복잡해서 예. 그러니까 이제 이 처벌 기준에 있어서 저한테 처벌이 오는 것은 처남이나 처남댁이나 동등한 처벌이 된다는 거죠. 처남댁은 아닌가요? 예. 여기 법의 그 대상이 친족의 대상이 아닌 거 아닙니까? 아니라고 아니요, 그죠? 이제 생계를 같이 하느냐 아니냐에 예, 따라서 다른데요. 예.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혈족의 배우자 예. 그리고 배우자의 직계 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니까 처남댁은 안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, 그죠? 배우자의 네, 배우자는 배우자의 안 직계 들어가요. 혈족도 네. 아니고 아. 배우자의 형제 자매가 네. 아니니까. 그럼 예. 처남댁은 뭐 마음대로 받아도 예. 되는 예, 거죠? 예, 제가 아까 예. 말씀을 예. 잘못 드렸네요. 처남댁은 이제 마음대로 받아도 되는 처남댁은 거죠? 그 생계를 같이 하느냐 아니냐고 상관없이 예. 이건 뭐 사실은 제 일인데 예. 저는 이 부인하고 이 장인 장모님을 이게 모시고 살아요. 이게 한 가족입니다. 이렇게 해서 아들하고 집사람하고 장인 장모님을 모시고 사는데 이렇게 되면 이 장인어른이나 장모님이 이 100만 원 넘는 금품을 받았다. 네. 이 경우에는 제가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? 그렇죠. 예. 확실하게 처벌을 받게 되는 그렇죠. 거고. 네. 99만 원을 100만 원 받으면 넘으면. 어떻게 되는 거죠? 99만 원을 받으면 이제 그 부분은 직무 관련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네. 또 그걸 달라질 것 따져야 되는 같습니다. 거죠. 예. 과태료가 되죠. 예, 예. 직무를. 직무 관련성이 예. 있으면 과태료가 과태료가 대상이 되고, 되는 거죠. 예. 예를 들어서 뭐 이 장모님께서 남대문 시장에서 예. 친하게 지내시는 그 상인한테 뭐 기사 좀 내달라고 저한테 예. 청탁을 해가면서 99만 원을 주셨다. 예. 그러면 이제 제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 거죠. 그렇죠. 직무 관련성 예. 있어요. 근데 그래서 저희 뭐 사람들이 99만 원짜리 명품백이 나올 것이다 이런 네. 얘기를 100만 네. 원을 기준으로 네. 하니까요. 네. 101만 원하고 99만 원하고 처벌의 그 기준이 굉장히 달라지니까 다르죠. 예, 굉장히 차이가 그래서 나니까. 예. 근본적인 문제는 예. 가족을 왜 넣어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느냐. 예, 예. 아주 사소한 걸로 처남이냐 처남댁이냐. 네. 그래서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? 그렇죠. 주는 입장에서는 예, 누굴 예. 줘도 마찬가지인데. 그렇죠.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죠. 이 가족을 빼야 됩니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가족을 그래서 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? 이 변호사님도 동의하십니까? 가족이 근데 사실은 전에 뇌물 사건 같은데 보면 가족을 통해서 전달되는 경우가 작잖아요. 근데요, 예. 가족 아니라도 예. 친한 사람을 통해서 할 수 있고, 예, 예. 네. 길은 얼마든지 있거든요. 네. 굳이 가족을 끊지 않아도 됩니다. 근데 좀 전에 저도 혼란이 생겨서 처남댁 네. 어떻게 하냐 그랬을 때 네. 저희도 혼란이 생겼잖아요. 네. 변호사님들도 이런 것처럼. 혼란이 네, 생기시는데 저희도 지금 혼란이 일반 국민이 생겨서 어떻게 하겠습니까? 처남은 네. 들어가고 처남댁은 안 들어가고 네. 뭐 처제는 들어가고 동서는 안 들어가고 또 처제가 같이 사느냐 안 사느냐에 네. 따라서 또 기준이 다르고 또 99만 원이냐 101만 원이냐 네. 따라서 기준이 또 다르고 이렇게 되니까요. 이런- 이거는 너무 네. 복잡해서 네. 이 법의 내용을 사람들이 잘 네. 파악할 수 없으면 맞습니다. 이게 문제가 됩니다. 네. 왜냐하면 네. 법이라는 게요. 이 김영란법 같은 거는 정말 꼭 처벌을 하겠다는 그렇죠. 의도도 있지만 그렇죠. 어떤 게 있냐면 이게 재판 규범 그 처벌 규범의 가치보다는 행위 규범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 이런 걸 사람들한테 알려주려고 하는 거거든요.
거거든요. 근데 행위 규범이 이렇게 복잡하고 경우에 따라서 다 다르면 사람들이 이거 행위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명확하게 그렇죠. 기준을 갖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행위 규범으로서 역할은 전혀 못 하고요. 처벌만 자꾸 그러니까. 처벌만 양산하게 되니까 이게 좋은 법이 아니죠.